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회의원 장혜원 의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드랙 아티스트 지반이라고 하고요. 혹시 드랙에 대해서 아시나요, 의원님? 제가 지반님 드랙 쇼츠를 좀 봤죠. 드랙을 직접 공연을 보지는 못했는데 네. 영상으로 접했고 진짜 뭔가 엄청 화려한 예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멋있다 그렇게 종종 보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네, 드랙 보면은 대부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몇 분 계세요. 네. 변태? 아니면은 왜 남자애가 여자 옷을 입고 있어? 뭐 가발 쓰고 좀 뭐 하는 거야? 뭐 그냥 입만 뻐근뻐근하는 그냥 립싱크 가수 아니에요?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공연 퍼포먼스로 요즘 봐주시는 분들도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드랙을 간단하게 우리 의원님도 있고 저를 보는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틱톡 팔로워분들께 간단하게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설명을 하자면 드랙은 여자나 남자 이렇게 사회가 규정짓는 이 문법적인 석을 파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쁘고 싶은 대로 내가 머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또 드랙일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의원님도 이렇게 의원님 룩을 아침 일어나셔가지고 원하시는 옷을 또 입으시고 헤어스타일도 하시고 그리고 구두도 신으시고 이것도 자기 표현의 일종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이런 모든 행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원님도 오늘의 드랙일 수도 있다.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삶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오프닝 멘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질문을 여러 가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최초 아닐까요? 드랙 아티스트가 의원을 또 만나고 그리고 또 국회에 와서 하이힐 또각또각 신으면서 맞아요. 온 게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울리는 일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신고식을 세게 하셨다고. 신고식을 좀 세게 했죠. 사실 제가 국회에서 예전에 일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코로나 시기 때 굉장히 힘들었었고 이제 공연하는 노동자로서 이제 일자리도 잃고 여러모로 힘들 때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정말 저도 수수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9시 출근이어가지고 저도 꾸미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때는 저기 바리케이트를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쩌면 그때보다 더 저답게 나답게 집안으로서 왔는데 막혔어요. 의상이나 용모로 규정이 혹시 있나요? 아니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렇게 빨간 색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레스와 저 헤어스타일로 하고 입술도 제가 좋아하는 립을 바르고 왔는데 가장 저다운 모습을 막더라고요. 참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원래는 평소에 그냥 드랙 안 하고 왔을 때는 그냥 무난하게 들어왔었는데 아무래도 목소리가 좀 튀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차별 차별은 뭘까? 네.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차별이라는 단어가 되게 모호한 느낌이어서 국회의원이신 장애 의원님이 생각하는 차별은 뭘까? 과연 차별이 뭘까요? 차별을 가장 쉽게 얘기하면 다르게 대하는 건데 네. 부당하게 다르게 대하는 거. 근데 오늘 국회 들어오실 때 지반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사실 국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반님의 공간이고 그런데 국민이 어떤 모습을 했다고 해서 그 어떤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위험한 걸 소지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들어가냐 막 꼬치꼬치 캐묻고 의원실에 막 확인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부당하게 다르게 대한 케이스인 거죠. 이런 거를 차별이다 얘기하고 싶네요. 사실 되게 아이러니한 것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사회는 굉장히 저에 대해 프렌들리하고 LGBTQ에 대해서 되게 웰컴하는 분위기로 있는 공간에서 지내다 보니까 저와 차별을 받는다는 경험을 딱히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차별에 대해서 저도 늘 고뇌하고 이 차별을 어떻게 평등하게 우리가 뭔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내가 드랙 아티스트로 더 나대야지 이러고 있는데 오늘 또 대차게 경험을 했습니다. 차별. 대차게. 근데 국회 와서 차별 국회에서 받은 썰.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찾아왔어요. 너무 속상해요. 진짜 쪽팔리네요. 사실 뭐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몰랐지만 저를 만났던 의견? 분의 의도도 좀 궁금한 생각이 좀 들어요. 왜 차별을 하냐? 왜 차별을 하세요? 이 차별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갔잖아요. 그분이. 맞아요.
그 포인트가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차별하지 않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이 차별이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차별의 가해자가 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네네. 어떻게 보면 그분은 그냥 일을 하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차별인지 모르고, 아니면 정말 제가 싫을 수도 있지만 차별인지 모르고 흘러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차별이라는 게 본인이 가해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가 네. 또 두 번째로 궁금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차별은 다들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싶으니까 차별을 안 하려고 기본적으로 다들 조심을 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만나본 적 없는 사람, 예를 들면 뭐 장애인을 뭐 별로 만나보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눈앞에서 드래그 아티스트를 그렇죠. 처음 봤다든가. 디지몬처럼 나왔잖아요 오늘. 그렇죠. 포켓몬처럼 뛰어 맞아요.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 인생에서는 처음으로 그렇죠. 이렇게 만난 걸 수 있잖아요. 그럼 당황스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차별을 해버릴 수 있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차별이라는 게 경험하지 못하고 저희가 느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경험으로 인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네. 그리고 이런 칼날들이 조금 날이 섰을 때 한참 이태원 코로나 말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이고. 그때 저도 뭔가 차별 혹은 혐오,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가장 나대는 사람으로서 그런 거를 꽤나 단련됐다고 생각했는데도 공포스럽고 무서웠지만, 네. 그 은둔이라고 하죠. 조금 자기의 사회, 울타리가 조금 받아들이지 않는 구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방패막이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컨텐츠를 만든 이유이기도 하고, 이걸 좀 더 관심을 가져주겠다 싶은 마음에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 법이 뭘까요? 네. 네, 뭘까요? 차별금지법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차별이라는 게 진짜 많은데, 개인이 개인한테 하는 차별,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뭔가 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이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빼놓지 않고 그 어떤 이유로도 부당하게 차별을 받았을 때 그 차별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도구 같은 법이에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차별에서 모든 걸 다 국가가 사실 들어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 그건 또 너무 지나친 사생활 침해일 수 있잖아요. 딱 4개가 있어요. 고용. 일할 때 네. 드랙이라고 차별받으면 안 된다. 그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학교에서 교육받는데 드랙이라고 성소수자라고 국회의원이라고 차별받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용이라고 약간 좀 딱딱한 말인데, 말하자면은 뭐 버스 탈 때 교통수단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은행 갈 그쵸. 때 아니면 물건 사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혹은 받을 때 그런 이유들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비스 중에서도 행정에서 제공하는 게 있잖아요. 뭐 주민센터를 간다던가 이런 데에서 그런 이유로 뭐 혹은 법원에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 딱 이렇게 4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예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차별이 있을 때에는 같이 그 피해를 구제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법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놀랍게도 4가지 모두 경험해봤던 것 같아요. 고용이라면 저의 예를 들자면 모 대기업에 있는 이제 그 편집샵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이태원 코로나발이 터지고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주말에는 근무하는 상황이어서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바로 잘렸어요. 정말 너무 명백한 차별이네요. 네, 두 번째가 이제 교육에서도 있다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완전 끼순이었거든요. 나대는 끼순이었는데, 저희 누구로 얘기하자면 그때 이제 2발의 자유가 된 거예요. 오마이갓, 나 너무 하고 싶어서 단발머리에 그 목것을 하고 레깅스, 우주 레깅스에 박스티를 입고 다니는 그런 끼순이었는데, 당연히 뭐 게이다, 동성애다, 뭐 따돌림과 폭력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담임한테 이제 가서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서 학교 자퇴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너가 게이라서 너가 너의 용모 때문에 그렇게 당하기 싫으면 그런 걸 하지 마 세상에 라고 당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재화. 한 번은 제가 어떤 클럽, 술집 이제 춤을 추러 갔는데 그때 드랙을 한 상태였어요. 가서 놀고 있는데 나가달라 하더라고요. 세상에. 왜냐?
저희 업체 업무 형태가 맞질 않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는 이제 여성 고객님들 너무 저랑 재밌게 놀고 막 난리가 났어. 막 원형을 두르고 막 저 춤추고 난리가 나고 완전 무대 장악하고 난리가 났는데 나가달라고. 어떻게 보면 그 사장이나 그 직원들의 차별인 거죠. 차별이죠. 너무 명백한 차별이죠. 혐오인 거죠. 마지막이 이제 행정 서비스인데 행정 서비스. 오늘 국회 들어오시면서 뉴! 오늘 갱신을 했습니다. 행정 서비스를 갱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근데 계속 성소수자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원님이 혹시 성소수자 외에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완전히 반대쪽의 예를 들어보자면 네, 코로나가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했었던 여러 군데 중에 교회가 그쵸. 있었잖아요. 네, 근데 차별금지법에 절대 반대하고 이상한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교회에 다니시는 분 중에서 네, 부당하게 차별을 받은 경험을 이번에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이 발생했고 본인은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지금처럼 느껴지기보다는 초기에는 우리는 되게 두려워. 거의 마녀. 맞아요. 사냥. 마치 되게 도덕적으로 음.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비난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차별을 겪고 나서 이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차별의 대상이 되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나. 그쵸.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실 누구라도 그쵸. 차별의 대상이 부당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거 차별이에요 라고 얘기하기 위한 이 제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깨달아서 그 전까지는 교회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하셨는데 교회 때문에 차별을 겪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게 되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차별은 결국 정말 소수의 일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맞아요. 번쩍하고 오는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정말 의원님께서 이렇게 정말 모금분도 해주시고 이렇게 늘 앞서서 이야기해주시고 싸워주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아티스트를 만나고 그리고 뭔가 차별금지법을 얘기하고 저희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뭐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러 왔지만 국회에 이렇게 드래그 왔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나 재밌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떠셨는지 오늘 소감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감동이에요. 아, 그러니까 국회가 사실은 되게 국민들한테 멀잖아요. 근데 집안님 같은 분이 국회를 찾아와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의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원과 함께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낼 거야 라고 하는 데까지는 그게 대한민국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오늘 꽤나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국회의원과 드래그의 만남. 그럼요. 저도 처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자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 라고 저한테도 계속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미디어로 외치었던 저에게 진짜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을 같이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국회라는 곳이 저한테 꼭 필요한 곳이구나. 정말 국회 너무나 멀고 뭔가 국회는 내가 갈 곳이 아니야 내 곳이 아니야 하는데 드래기든 장애인이든 종교인이든 그럼요. 어떤 누구든 간에 아무나 국민이라면 네. 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렇게 열려있고 이렇게 늘 도와주신 장혜영 의원님을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우리 드래그 아티스트를 그리고 우리 성소수자 그리고 모든 차별받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원님이 힘써주실 거라고 저는 너무너무 믿고요. 네.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크게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드래그 쇼를 하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나대도록 하고요. 오늘 만난 장혜영 의원님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에서 열심히 나대겠습니다. 나대겠습니다. 안녕.